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OT 잘 듣고 오셨죠?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30강으로 진행된다, 판서 형태로 간다, 그 다음에 주제별로 시간순을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1강인데요. 1강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가운데, 제가 이 역사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첫 강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한국사든 세계사든 역사를 배우는데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건, 전 이렇게 봐요. 정말로 과거의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일단 역사를 배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그걸 바라보면 전부 다 원시적이에요.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지금에 무슨 돌이 세워졌다, 무슨 청동기가 어쩌니, 철기가 어쩌니,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시적으로 느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첫째는 과거의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감사하시게 돼요.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불만을 갖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 정말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 사건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이 이해의 폭이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뭐냐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전 진짜로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이 넘으셨거든요. 72살이신데요. 전 몰랐는데 말씀 안 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에 성원아, 나 검정고시 학원 보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수 7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런 거 있잖아요. 밤새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이제 우리 다 커지고 하셨으면 편안하게 드라마 보실 거 보시고 그냥 여행 다니시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들어 보이냐? 아니야. 나 지금 6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하고 있다. 건드리지 마. 나 지금 행복해. 라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초등학교 졸업 장학을 얻으시고 지금 이제 중학교 시험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예요. 나는 공부를 억지로 해야만 하는, 정말로 싫은데 왜 시키지? 막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나보다 불과 한 세대 먼저 살았었던 우리 어머니는 평생 하고 싶었던 게 제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전 진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50년 전, 7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많아지다 보면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뭘 하게 되십니까?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건 아주 거창한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아주 전문직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냥 주어진 우리의 이 역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러기 위해서 교사로 선택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이유는요, 이런 게 되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행복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그럼 역사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우리는 쓰리자를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같이 앞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지우고 가자니 옆에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갖고 요거는 좀 지우고 갈게요. 어쨌든 이러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나이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나오면 구석기와 신석기부터 한번 들어가 줘야 되겠죠? 조금 더 가서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역사를 무작정적으로 막 형광펜 듣고 외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는 건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외우지 마세요. 너무 오래됐고 책마다 다 달라요. 100만 년 전도 나와 있고 뭐 80만 전, 90만 전, 70만 년 전 나와 있어요. 그냥 아주 오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구석기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이동했다고요. 그들은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이동하다 보니까 무슨 생활을 줬을까요? 당연히 무리 생활을 줬겠죠. 혼자 가기 외롭잖아요. 무리 생활을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동하다 보니까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요. 씨 뿌리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주로 생활은 뭐가 될까요? 뭐 있는 것 옆에 가는 토깽이 잡아먹는 사냥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열매를 따먹는 이걸 뭐라고 하죠? 채집이라든가 뭐 어로라든가 이런 것들로 주로 경제 생활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건 뭘까요? 자, 우리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들은 뭐 했다고요? 이동했잖아요. 이동하니까 집을 열심히 져야 됩니까? 막 져야 됩니까? 아, 이동할 건데 어차피 막 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막집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 막집도 짓기 싫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비 피할 수 있는 굴 같은 데서 들어가서 자는 애들도 있었겠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굴굴굴? 맞습니다. 동굴이라고 합니다. 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 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까? 이동!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동! 이동했다. 이동이니까 무리 생활했고요. 사냥했고 채집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막 졌거나 혹은 동굴에 잤거나. 이거 외울 게 뭐가 있어요? 요 정도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당시에 유물이라든가 혹은 벽화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요게 만약에 구석기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했었던 요 두 개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와요.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라스코 동굴 벽화라는 게 있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 요거는 봐두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사진 자료도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요거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요게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랬나 봐요. 요런 것을 이제 잡아먹어야 되니까, 사냥해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그리고 좋아, 내가 너 잡아볼란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게 실제로 찍힌 자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면 뭐다? 라스코 동굴 벽화고요. 이건 뭡니까? 맞습니다. 구석기입니다. 그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요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당시에는 사실 이 비너스는 우리가 뭐 여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미의 관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다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풍만한 느낌, 뭐 엉덩이라든가 가슴이라든가 다리 같은 데가 좀 약간 이 풍만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석기였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구석기에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석기 무슨 석기죠? 신석기입니다. 이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 하나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생활에서 변화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동생활에서 변화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생활이 됐을까요? 착착착 맞습니다. 정착생활을 했다. 너무나 중요하죠. 정착을 했다. 이건 신석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했을까요? 정착했으니까 반드시 농경이 시작되었겠죠. 이걸 뭐 소위 말해서 뭐라고도 합니까? 뭐 신석기 혁명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경을 시작했다 보니까 이제는 정착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 같은 것도 농경도 시작됐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저기 다르지 않으니까 굳이 사냥도 사냥이지만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가축을 기르는 건 어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목축이라고 하죠. 당연히 목축도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농경을 시작하다 보니까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그 생산물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장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저장했을까요? 기기기, 토기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토기. 왜요? 저장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토기가 제작되었을 거라는 거, 그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집도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여기 막지거나 동굴의 집도 살았지만 이제는 정착 생활했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움집, 땅을 파서 집을 짓는 움집 형태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 이거 우리가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 정도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구를 생각해 봤는데, 이 정착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도구들이 나왔을까요? 상대적으로 딱 해서 이제 뭐 농경을 뭐 갈거나 좀 이런 게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왜? 정착을 하니까. 이동하다 보면 막 던지다 보니까 막 떨어지는 뗀석기 같은 거 있었을 텐데, 정착하다 보니까 무슨 석기가 등장합니까? 석기, 간석기가 등장했겠죠. 간석기는 이제 뭐 갈아서 만들었던 이제 석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런 게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정착하니까요. 그에 비해서 구석기는 어떻게 나눌 수 있었겠죠? 이동하니까 심심하잖아요. 돌 같은 거 던져. 그럼 뭐예요? 깨진 부분을 보고, 이거 깨진 부분, 떼어져서 나간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요거는 뗀석기가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렇게 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신석기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신석기 때는 이제는 농경이 짓다 보니까 농경은 결국에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비가 와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짓더라도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뭔가 신앙적인 모습이 이 구석기 때보다는 훨씬 더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신앙들이 있었냐?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영혼을 숭배한다든가, 영혼, 우리 좀 되게 잘 자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뭐 해가 비쳐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태양, 이런 숭배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돌 같은 걸 숭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석이라고 하죠. 큰 돌. 거석 숭배. 이게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스톤헨지 이런 게 이제 여기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 말고도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샤머니즘. 이러한 것들이 다 신석기 때 등장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만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테미즘은 이게 조금 이게 뭐 그냥 동식물을 숭배한다 이렇게만 넘어가도 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암기가 조금 힘드실까봐 제가 조금 도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군신화 알잖아요. 당군신화 보면 그 곰이랑 호랭이가 인간 되기 위해서 뭐 먹어요? 쑥이랑 마늘 먹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곰은 이게 생물학적 변이로 인해서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그 먹는 그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생쑥과 생마늘 막 해야 되는? 먹다 보면 뭐가 나왔을까요? 그 곰이 토가 나왔을 거예요. 이건 그냥 동식물 숭배구나.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애니미즘은 간단하죠. 모든 것에 사물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태양신, 산신, 비둘기신, 나무신, 이런 거. 애니미즘 어려울 거 없고요. 이 샤머니즘은 무당의 존재를 믿는 거거든요. 무당이란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매개자를 믿는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샤머니즘,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건 외울 게 별로 없더라고.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이 공부를 하는데 이걸 제가 지금도 사용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때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영화는 아니지만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봤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 전설적인 아주 그 배우가 있습니다. 샤론 스톤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보면서 역사책을 보면서 가서 그 생각했어요. 참 샤론 스톤이 무당이면 참 재밌겠다. 아직까지 안 까먹고 있어. 그냥 우리도 그렇게 외우세요. 샤론 스톤은 무당이다. 라고 제가 수업을 했더니 지금 고등학생들이 샤론 스톤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건 최근에 잘 나가는 이 할리우드 여배우가 누굴까 생각하다가 아만다 샤이프리드를 생각했습니다. 아만다 샤이프리드, 샤머니즘. 샤이프리드는 무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주술적 존재, 무당을 믿는다라고 해주시면 완벽하게 구석기와 신석기 더 이상 틀릴 게 없다.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걸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구석기에 나왔었던 인류들이 있습니다. 인류들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게 아마 시험 문제 깊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혹시 모른다라는 마음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가장 중요한 게 뭘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립을 했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은 원래 뭐 남방의 원숭이 뭐 이런 이제 뜻인데요. 뭐 요게 이제 그 남방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기 호주를 뭘로 보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렇게 보잖아요. 거기 이제 남방에 있는 나라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뭐 깊게 나올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이 호모 에렉투스는 뭘 사용했었냐고 하면 당시에 불을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이제 뭐 초창기 언어가 되겠죠. 언어 같은 것을 이제 사용했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게 누구냐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이 호모 사피엔스는 당시에 어떤 느낌들이 있었냐면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대요.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호모 사피엔스예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의 현생 인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런 거는 사실은 모의고사나 혹은 내신 같은 데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아주 자세히 하셨다 그러면 뭐 내신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는 구석기와 신석기 요 포인트 꼭 봐주시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어디로 넘어와 볼까요? 동기 맞습니다. 청동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뭐가 발달했다라고 알려져 있냐면 문명이 발생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죠. 결국에는 이게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소위 문명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생하려면요, 몇 가지에 나와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사회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 당시에 이 농업의 생산량이 늘어나야지 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뭔가 빼앗고 뺏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형성된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계급이라고 하겠죠. 계급이 형성돼야지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게 계급이 형성돼서 상류층에 갔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디 생활하겠습니까? 도시 같은 데서 나름의 아주 편안한 삶들을 이제 추구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주요 무기들은 이제 청동기가 되겠죠. 청동기를 바탕으로 이제 시작한 것들이 많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자기가 앞서 있던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문자 등등을 사용한 이러한 나름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이 문명들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제 4개의 문명에 대해서 쭉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명입니다.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까 배웠었던 신석기 내용이랑 메소포타미아죠. 그 이제 상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신석기 제가 아까 살짝 안 봤던 건데 스톤헨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영국에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거가 뭘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얘기가 좀 분분합니다. 뭐 여기서 제살 지냈다라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건 저희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보면 뭐다? 아하, 거석숭배 신석기구나 라고 들어가시면 그냥 끝나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문명의 발생지 하면서 나오겠죠?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요쪽에 이제 뭐 아메리카 쪽도 있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주요 볼 거는요. 요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집트, 이집트,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중국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이 되겠죠. 이제 4개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배워보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지도상에서 이제 봐주셔야 될 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이집트 문명이랑 상당히 좀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알려진 이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먼저 만들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강이 2개가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요.
이 강 근처에서 보다 보니까 여기 지역이 상당히 비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요 지역, 여기 딱 보면 초승달 닮지 않았습니까? 초승달이 이렇게 이제 닮은 달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초승달이라고 하는데 이 초승달 이게 초승달을 닮았는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 어디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봐주셔야 될 게 이쪽으로 하면 지금은 이제 유럽이고요. 이쪽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지금 북아프리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근처에 있는 것이겠죠. 너무나 전부 다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상당히 지금 지형이 어떤 지형이다? 개방적 지형이구나.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서 옆으로 가서 계속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일단은 지리적으로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요. 어디랑 많이 비교를 하냐면 바로 옆에 나오는 이집트랑 많이 나올 겁니다. 이집트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BC 3500년경부터 이제 시작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떤 지형을 갖고 있더라고요? 방적, 개방적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이렇게 개방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 이민족들이 침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적 지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여러 이민족의 침입이요,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가보세요. 개방적 정도만 한번 기억하시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뭘로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서 왕조를 세웠던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조 교체가요. 왕조 교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왕조 교체가 많이 있었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게 이들의 종교입니다. 종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는요, 이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잦은 왕조 교체예요. 그러면 이들은 내가 죽어서 뭐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이 세상 즐겨버려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여기가 통일 왕조가 유지되거나 그러면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계속 왕조가 뭐 별다른 흔들림 없이 된다면 나는 죽어서 뭐가 될까? 이런 내세적 고민이 있을 텐데 이들은 지금 위험하잖아요. 언제 바뀌고 내가 지금 살았지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겁니까? 지금을 즐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느낌들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더 많이 있어. 그런 걸 우린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세적 맞습니다. 현세적이라고 합니다. 현세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뭐 현세적 다신교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현세적만 제가 이제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파트너. 왜?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어요. 모든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그들이 갖고 있던 원래의 환경과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오면서 이들의 문화나 종교나 철학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요 문화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로 시험 문제는 이걸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들이 일단 갖고 있는 것들. 자,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지구라트,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 자료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뭐 신전이다 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뭐 바벨탑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과 뭐 능가하기 위해서 이제 세웠었던 뭐 그걸로 이제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지구라트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들은요 쐐기 문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설형 문자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등장했었던 이게 뭐 갈대나 이런 것들을 꽂아가지고 점토판에다가 자신의 문자를 이렇게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쐐기 문자 제가 조금 이따가도 사진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형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갖고 있었던 이제 문화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60진법 있습니다. 이 60진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분에 몇 초죠? 60초죠. 이런 거. 1시간에 60분이죠. 요게 사실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태음력. 달을 기준으로 이제 날짜를 카운트하는 태음력 같은 것도 있었다라는 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로 종종 자주 나오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라는 사람이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친구의 죽음을 보고 아, 인생은 참 아무 의미 없는 것이구나. 진리가 뭔가 이러고 막 찾아 막 고민했대요. 그런데 그가 여러 경험을 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아, 내가 내 주변에 잘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내 주변한테 잘하는 거, 아, 이거야말로 가장 내 인생의 그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깨달은 내용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나오면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네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왜 그러냐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이집트 문명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정도만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면 언제나 빠짐없이 나오는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있죠. 자,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잘 하시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야, 눈에는 누구,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실제로 이 함무라비 법전은요, 상당히 아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는 눈, 내 눈이 아팠으면 쟤도 눈 때려줘야지 이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형태죠? 내가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복주의. 네, 보복주의가 있고요. 보복주의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또 내용을 찾아보면요,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노비가 주인을 막 뺨 때리잖아요. 그럼 막 어디 자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자유인이 노비에 대해서 막 뺨을 때리거나 하잖아요. 뭐 그러면 그냥 벌금 내고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신분적 차별이 나타났던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잘못하잖아요. 그냥 뭐 잘라버려요. 뭐 코 자르고 목 자르고 뭐 손목 자르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훔쳐가면 양손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뭐에도 들어간다? 신체형. 신체를 막 잘라버리는 그런 형벌들이 있었다라는 게. 요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개방적 지형에다 보다 보니까 이민족 취집이 잦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조 교체도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상을 즐겨야죠. 현세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러다 지구라트라든가 쇠기문자, 육십진법, 태음력 같은 문화가 있었고, 무엇보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 이게 다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요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라트랑 나머지 문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다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억하실 거고요. 여기 지구라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이제 층층 쌓아져 있죠? 지구라트는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니까요. 요 지구라트. 뭐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사실 이거는 뭐 학계에서도 지금 뭐 이게 뭐였었다 얘기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이 그림 나오면 이건 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요게 쇠기문자입니다. 이 진흙 점토판에 뭘로요? 뭐 이제 뭐 갈대라든가 갈대 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뾰족한 이런 걸로 여기에다가 이제 뭐 파서 글을 남겼다라는 거. 요게 쇠기문자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집트 문명인데요. 지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자, 요쪽에 있는, 요 지도가 좀 더 크다면 요쪽에 있는 게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겠죠? 그에 비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이집트 문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집트 문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 여기가 홍해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게 현대에 온다라면 이러한 이 바다라든가 뭐 강이 있다라는 건 사실 개방적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배 같은 게 그렇게 아주 선진화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어 기지 역할을 해줘요. 성벽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밑에는 뭐예요?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른 나라가 뭐 요 정도만 막아낸다라면, 요쪽에 넘어 형 막아낸다라면 여기도 이제 뭐 강이 바다 있고 하니까 상당히 폐쇄적 지형으로 이제 문명이 유지됐겠구나라는 포인트로 하나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요. 자, 이제는 이집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이집트 문명 들어갑니다. 자, 이집트 문명. 제가 그리고 여기 사실 여러분이 연도 같은 건 안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3500년경 정도에 이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500씩 내려오면 돼요.
500씩 내려오면 돼요. 여기는 언제냐면 BC 3000년경 언저리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려왔었던 것이고요. 나일강에서 시작한 문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오면서 뭐 지리나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지리적으로 이집트는 어떤 지리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같이 비교해 보자면 이게 개방적이면서 이건 상대적으로 어떠한 지형입니까?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죠. 이건 외우지 말자고요. 왜? 폐쇄적이니까 이민족의 침입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왕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컸을까요? 맞아요. 통일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았던 거잖아요. 통일 왕조가 유지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종교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종교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이민족의 침입이 많고 메소포타미아는 왕조 교체가 잦으니까 지금은 좀 더 즐기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이 상태는 어떨까요? 통일 왕조잖아요. 통일 왕조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현살 증긴 것보단 죽으면 걱정했어. 내가 죽게 되면 어딜 가게 되는 거야. 진짜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내세적인 이 세계관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내세적인 세계관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영화의 소재나 이런 걸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라라라, 미라. 그게 사실 내세죠. 죽은 사람이 어딜 갈까? 그 고민하면서 만든 게 이제 뭐 미라 아니겠습니까? 자, 뭐 미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라미드 이런 것도 있고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세적 세계관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빠짐없이 말하는 게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사자의 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자가 라이온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나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죽음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약간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안내서 이런 겁니다. 그럼 막 미다랑 같이 묻어주기도 하고 그랬었다라는 거 조금 이따가 그림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파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집트에 나와 있는 문화 파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의 문화는요, 저기 저 쐐기 문자랑은 다르게 형태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 형태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던 상형 문자. 상형 문자가 어디에 기록돼 있었냐면, 당시 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었던 그 식물, 이 고기에다가 이제 기록했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피루스라고 하거든요. 파피루스, 요 단어 나오면 요거 이제 이집트의 상형 문자 가능성 높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60진법이 있었다면 이들은요 10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사실 수적 개념이 이제 10으로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진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태양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양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여러분 이집트 문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많죠? 이거 피라미드 이런 거 보러 가려면 약간 사막이나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태양 쫙쫙 쬐는 그냥 태양 이집트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셔도 문제 없다라는 거. 뭐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 미라 같은 거 하려면 뭐 내장 다 뺀다는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자, 피라미드 같은 거 지려면 어떻게 되겠냐면 잘 측량해야 되겠죠? 측량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모양 같은 거 만들고 하려면 뭐 기하학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오늘 배우는 문제 중에서 사실은 평가원 문제나 이런 게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래서 요거 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요거 구분하시는 거. 가장 큰 차이는 개방적과 폐쇄적. 요런 차이 오면서 성격 달라지고 나머지 문화적으로도 좀 달라지는 모습들 있었다라는 거. 여기 이집트 문명에 나머지 나와 있는 그런 형태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요. 이게 뭡니까? 사자의 서. 사자의 서. 죽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서. 이거 뭐죠? 이집트 문명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요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뭐 TV라든가 워낙에 매스컴 같은 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아직 이집트 못 가봤거든요. 저도 진짜 더 나이 먹기 전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학 가시면 이런 데 한번 갔다 오세요. 저는 이집트를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사막의 한가운데서 한번 자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좋대요. 일단은 별 보는데 제가 별자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별자리 같은 거 기가 막혀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인도 문명 내지는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인데, 요걸 먼저 한번 보고 가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이 인도 문명은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인도는요, 강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더스 강이 있고요. 가장 먼저 발전했겠죠? 그러다가 요 인더스 강 문명에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있는 이 겐지스 강 유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거 포인트 잡아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시작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뭐 도시 같은 거 등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인더스 문명이 시작됐던 도시로 나오는 게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게 나오면 인더스 문명. 그런데 이제 아리아인이 이제 이동이 오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세력들이 이동해 가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했던 게 이제 BC 한 1000년경 정도 되면서 이제 진출했었다라는 거, 요거 한번 포인트 잡아주시고 인도 문명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와야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도문명, 인도 문명 내지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죠. 인더스 문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더스 문명입니다. 사실은 이 강에서 바로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라 뭐 그때 가서 완벽 자세하게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건 한번 정리해 보고도 가도록 할게요. 자, 인더스 문명은요, 기본적으로 BC 2500년경에 이제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인더스 문명 나오면 제가 아까도 잠깐 보였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계획 도시가 있습니다. 계획도시 2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이 2개 정도는 간단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고 갑시다. 뭐가 있습니까? 모헨조다로랑 그 다음에 하라파, 요런 이제 계획도시들이 있었고요. 자, 문제는 이제 누가 이제 이동이 오게 됐습니까? 아리아인이 이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아인의 이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것이죠? 인더스 문명에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겐지스 문명으로, 인더스 강에서 겐지스 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착한 게 대략 몇 년 정도 된다고요? BC 1000년경 정도 돼요. BC 1000년, 대략입니다. BC 1000년경 정도 되고, 자, 이들은 여기에 오면서 여러 가지 발달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농경에 대한 생산물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쨌든 이제는 원래 있었던 이 지역 사람들을 자신들이 이제 피지배의 계층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왔었던 게 뭘까요? 요게 중요한 것이죠. 요 겐지스 지역에서 나왔었던 게 이게 지금도 인도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뭡니까?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가 등장합니다. 카스트 제도가 왜 등장했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이주해 왔으면 자기가 정복했던 사람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지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배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계급적인 질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뭐 브라만, 크샤트샤, 바이샤, 수드라 등등이 나오게 되는 요 카스트 제도가 여기서 등장했었다라는 거. 신분제를 강화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분제를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경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을 찬미하는 경전 같은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베다라는 게 하나 나와요. 베다. 이 베다는요, 자연을 찬미하는 겁니다. 진짜 이 자연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수 있지? 막 이렇게 이제 참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베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이것을 경전으로 삼으면서 등장했었던 교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일까요? 맞습니다. 브라만 교입니다. 브라만교가 등장하게 됐었다라는 거, 요거. 인더스문은 별거 없어요.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초기에 계획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어떻게 되었었죠? 인더스 강에서 겐지스 강으로 이동하게 되었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철기라든가 농경이 더 발전하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등장했었던 카스트 제도, 신분제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다라는 이 책에 나오게 되면서 자연을 찬미하는 책이에요. 자, 이것을 경전으로 삼고 등장했었던 종교가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브라만교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더스 문명과 관련돼 있는 것들 한번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모헨조다로인데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선생님 이게 진짜 저 언제입니까? 진짜 2500년경이나 뭐 한 2000년경에 만들었던 거 맞습니까? 지금부터 그럼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게 물길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뭐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뭐 여기에 뭐 목욕탕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앞선 문명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헨조다로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카스트 제도가 되겠죠. 제일 이제 하위 계층에 누가 있습니까? 수드라 있고요. 수드라 뭐 주로 이제 노예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샤 일반 평민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가 많은 이들이고요. 그다음에 크샤트리아 주로 왕족이나 무사들이 이제 왔었고 정치나 군사 업무 담당했었고 무엇보다 브라만 제사를 담당하는 계층이 바로 브라만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바탕으로 중국 문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 뭐 이제 황허 문명, 황허강에서 이제 시작돼서 황허 문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이제 책에 나올 때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라라는 나라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근데 요것은 그냥 뭐 약간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었고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을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런 형태로 황허강유역에서 주로 이제 등장했었던 게 중국 문명이 되겠다라는 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쪽 가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오시면 제가 이제 인더스 문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인더스 문명은 인도 문명, 요게 이제 뭐 그냥 같은 거다. 이제 인더스에서 시작되었고 점점 이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교과서상에서는 인도 문명이라고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인더스 문명으로 이렇게 인더스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갔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문명, 중국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은 제가 아까 이제 지도 보면서도 간단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하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나라냐면 상이라는 나라로 나온 곳. 상은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나라가 주나라. 이렇게. 요거 다음에는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춘추전국 시대가 여기 이제 배경으로 나오게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라는 전설 속에만 있는 거지 뭐 이거 있었어? 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궁궐 유적이 나오게 됐어요. 이제 궁궐 유적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게 정말로 전설상에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있었네? 라는 그런 이제 말이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상나라입니다. 사실 연도는 뭐 그렇게 중요해 보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참고상 써드리면 이제 하나라 정도가 기원전 한 2000년경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가 한 17에서 한 16세기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한 11세기경 정도부터 이제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상나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나라는요, 일단 이제 나오는 게 신정 전체가 되겠고요. 이제 이제 재정일치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이제 담당하면서 등장했었던 것을 말하고, 특히 그러면 이제 뭐 전쟁을 한다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점을 쳐야 되겠죠. 이제 점을 치면서 이제 발전했었던 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골문 맞습니다.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갑골문이라고 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상나라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나라로 등장합니다. 주나라는 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4개 정도가 있을 텐데요. 자, 주나라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뭐가 있냐면 동양에서 봉건제를 실시했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봉건, 영주 뭐 이런 말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양적 사고들이 많아서 서양에 있는 봉건제 이런 걸 이제 기억하거든요. 뭐 기사 뭐 이런 데로 나오게 되는. 근데 그들은 쌍무적 계약 관계였습니다. 서양의 중세 봉건제는요. 그런데 여기서의 봉건제는요, 이 계약 관계가 아니라 혈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 혈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봉건제를 추구했었다. 봉건이라는 게 뭐죠? 어쨌든 내가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기 하부 지역까지, 저 먼 지역까지 내 명령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의 친척, 사촌,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저기 지역 가서 다스려. 라는 나름의 자치적인 성격을 띄워주지만 언제든지 그들은 나한테 뭘 맹세해야 됩니까? 충성을 약속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그런 정치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봉건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주로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정치를 한다라는
천명사상이 바탕이 되었었고 주로 그들은 덕치주의로 천명사상, 덕치주의가 나오는 게 이 바로 주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나라가 나온다면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요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정전제. 정전제라는 게 뭐냐면 뭐 동양에서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흔히 알려진 건데요. 요게 이제 우물정자 아닙니까? 요런 형태로 땅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물정자 형태로 땅을 나눠가지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나누면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8개는 다 각 한 사람들이 요 땅을 나눠가지고 뭐 하고 다 그 자기 것을 가져가고 요 가운데 있는 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요거는 뭐 세금을 내는 이러한 제도가 뭐 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당시에 고대 중국의 토지 제도의 이제 원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정전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문명이 되겠는데요. 저 요즘 뭐 갑골문도 있고 하니까요. 갑골문은 이제 뭐 그 거북이의 등껍질 이런 것들을 이제 불에 태우다 보면 이게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점을 쳤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요게 이제 갑골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갑골문이 결국에는 이제 한자의 기원이 되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어떻게 잘 공부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찾아보니까 뭐 스핑크스 나와 있고 원래 사자의 몸과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스핑크스가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선 당연히 이집트 문명이 되겠죠? 자, 이집트 문화인데요. 딱 1번 보니까 사자의 소를 제작하였다? 뭐야 이거? 1번 정답이네요. 더 볼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파트는 여러분 딱 핵심만 잡아주면 상당히 편합니다. 이집트 사자의 소, 더 나갈 게 없습니다. 함무라비 이건 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자, 콜로세움과 수도교 우리가 이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건 뭐 약간 뭐 기초 상식선에서 우리가 뭐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로마 문화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헨조다로 등장했었네요. 이건 어디요? 인도 문명, 특히 인더스 강족에서 등장했었던 계획도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자연형상을 찬미하는 베다. 베다는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물론 인도 문명이 하나지만 겐지스 강유역으로 가게 되면서 등장하게 됐었던 것을 이제 나오게 되었었다. 수능 시험 문제가 이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제 잘 정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그 전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 지역에서 성립된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 보니까요, 여기 강이 2개가 나와 있고 홍해랑 지중해 있네요. 아, 이건 뭡니까? 소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1번이 지구라트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뭡니까?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요. 안쌤한테 배우니까. 그렇다니까요. 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파스테론 신전, 이거 뭐 그리스와 관련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했었다.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중앙 내지는 남아메리카에서 등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관련 없어요. 자, 4번 모헨조다로 또 나왔네요. 모헨조다로 하라파는 이제 인더스강 근처에서 등장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5번 미라를 만들고 사자의 설을 제작했다. 이거는 이집트 문명과 관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계사에 등장했지만 완쌤이랑 같이 했더니 정말 선생님 할 만한데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달려가 주신다라면 세계사 바로 여러분의 과목으로 제가 선사하면서 갈 자신 있으니까요. 믿고 나머지 강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되게 유치한데요. 제가 아까 OT 때 이거 막 다 설명 안 드리고 했는데 이거 유치한데 제 강의에 중독된 사람들은 맨날 거울만 보면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같이 민망하지만 이게 우리가 한 강을 들었으니까 서로 수고해준다는 개념으로 같이 인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